알로하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오늘은 석학 러거프 하버드대 교수, 이분은 한국 위기는 이제부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경고를 했던 그런 석학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인데요. 경제위기 석학 러거프 하버드대 교수, 중국 부채 슈퍼사이클 타격받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발 위기 경고음이 요란하다. 특히 지난달 7일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만기 도래 채권 이자 300억 원, 2250만 달러죠. 지급하지 못하면서 두려움이 커졌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을 발판으로 빠른 성장을 구가해 왔다. 부동산이 가장 빠르게 돈 벌어먹기 쉽죠. 부동산을 포함한 건설업은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것이 문제죠. 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장 엔진격인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 중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낭떠러지로 향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소비, 고용, 투자 지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경제 규모 세계 2위 중국이 허우적대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케네스 러거프 하버드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예견해 왔죠. 러거프 교수는 2010년 무렵부터 대략 10년 후에도 과도한 대출로 떠받쳐진 중국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꺼지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2015년에는 과도한 부채가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부채 슈퍼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중국 위기론을 구체화했습니다. 2015년, 지금이 2023년이니까요. 8년 후 그대로 지금 맞춰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한 게 작년 2022년 초부터니까요. 명심해야 된다는 거. 과도한 부채, 금융위기, 부채 슈퍼 사이클. 네. 2008년 미국, 2010년 유럽을 집어삼킨 부채 슈퍼 사이클이 드디어 중국을 타격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내가 예측한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했지만 예측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거프 교수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로 경기를 부양하는 성장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이어 성장 둔화로 중국 내에서 불만이 커지면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만 침공이라는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석학이란 사람들, 교수란 사람들 반반입니다. 중국하고 친한 쪽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가 아니고요.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러거프 교수는 위기 분석에 밝은 천재 경제학자로 불리고요. 1975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1980년 MIT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7세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 48세의 IMF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800년간 66개 나라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를 분석해 2009년 출간한 이번엔 다르다의 저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러거프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의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23%를 차지한다. 더하죠. 여기에 인프라 건설 등을 더하면 건설업이 중국 경제의 32%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키워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과정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설정하면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토지 사용권을 판매해 그 수익으로 세부적인 사업을 수행해 왔다.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 지방 정부들은 재정 수입의 40% 정도를 충당했죠. 펑펑 쓰고 다녔죠. 그런데 최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작년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1년 전 가격과 비교해 작년 10월에는 2.4% 떨어졌고 지난 7월까지도 하락세 마이너스 0.6%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으로 구성된 홍콩 항생 본토 부동산 지수는 2020년 1월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 최근 80%가량 폭락한 상태입니다. 주택과 인프라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가보면 중소도시에도 대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멋진 주택과 인프라가 많이 건설되어 있다는 점에 놀랄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 쓸모없는 다리로 유명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쓸모없는 고속철도로 유명하다. 우리나라는 각 지방마다 쓸데없는 공항이 많죠. 다리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쳐들여서 지방 누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다리를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고 돈 쓴 거는 우리나라도 펑펑 과하게 쓴 거 맞습니다. 이제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노동력 부족, 시진핑 주석 1인의 권력 독점이 제일 큰 문제죠. 더해지면서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는 것이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집을 짓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영국 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21년 중국에 판매되지 않은 집이 3천만 채, 지금은 어떻죠? 1억 채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기업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기대보다 낮은 0.1포인트만 인하했지요. 그래서 많은 실망감을 표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지 않다. 적극적으로 하면 망하죠.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지방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개발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겁니다. 이건 해결책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방 정부는 너무 많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러거프 교수는 지난해 삼선 도시 이야기라는 보고서를 내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죠. 중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 등에 따라 70개 주요 도시를 베이징, 상하이, 선정 같은 1선 도시와 31개 2선 도시, 35개 3선 도시로 구별을 했는데요. 러거프 교수는 1선, 2선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는 3선 도시로 통칭하면서 3선 도시들이 중국 경제의 60%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 짓는 하수관, 도로, 주택의 80%가 내가 정의한 3선 도시에 지어지고 있지만 이런 도시들의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 2021년부터 2022년 중반까지 3선 도시의 주택가격이 20% 정도 하락을 했다. 규모가 작은 3선 도시에 과다 투자를 했는데 경제적 상승 효과도 미약할 뿐 아니라 과다 공급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연쇄적인 부실을 일으킬 가능성만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러거프 교수는 부채 슈퍼사이클이 이제 중국을 덮쳤다고 설명하며 부채 누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면 담보물 가치 상승으로 다시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러거프 교수는 부채가 과도한 수준이 되면 경기 하강을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며 부채 슈퍼사이클은 2008년 바로
미국에서 시작돼 2010년 유럽으로 이동했고 몇몇 신흥국을 집어삼키고 나서 이제 중국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 무섭습니다. 중국이 이런 상태가 가면 우리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로거프 교수는 과도한 중국 지방 정부 부채를 우려했습니다. 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 부채는 중국 GDP 32%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부채 24%보다 많습니다. 2017년 30조 7천억 위안이었던 LGFV 부채는 6년 만인 올해 말에는 2배가 넘는 65조 7천억 위안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일으킨 거대한 빚더미를 포함하면 올해 말 중국의 공공부채는 151조 8천억 위안, 이경 7,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IMF는 보고 있다. 일본화와 다르지만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중국. 중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중국이 일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저물가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죠. 로거프 교수는 중국이 일본과 완전히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거프 교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고요. 왜 중국 부동산 시장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로거프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대국인 것은 맞죠. 하지만 우리는 금융 연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주택 시장이 디폴트를 기록하면 카자흐스탄의 투자자가 돈을 잃을 정도로 미국 금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훨씬 봉쇄된 형태의 경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한국에는 타격이 없을까요? 중국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회의적입니다. 부모 세대와 같은 고도 성장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똑같네요. 시 주석도 이러한 불만에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국가는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중국이 대만 침공 같은 위험한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국 정부의 집권 정당성이 흔들리는데 이를 대만에 대한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에 매우 힘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모두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전환의 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와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할로.